먼저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S24 어워즈 무비 시리즈로 인사드리게 된 배우 김민지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즐겁게 즐기다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홍희 감독님, 네, 24hours. 이렇게 만나실 수 있는 기회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최근에 근황을 조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여름에 이제 무주성을 영화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또 재미있는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제 해외에서 열심히 촬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정말 여기저기에서 고민실 배우가 길을 돌면 고민실 배우가 보이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한준희 감독님도 굉장히 또 바쁘신 일정 속에 또 함께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 작품 구병 같이 작업한다는 마음에 한 다음에 지금 크리에이터로 참여하고 있는 한영수라는 작품 촬영을 하고 있고요. 네, 막바지 열심히 찍다가 또 소장님이랑 배우 도와주겠습니다. 사실 아까 고민 배우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하고 책 작업 때문에 요즘 굉장히 자주 뵙고 있는데 이렇게 정말 따끈따끈한 신작인 S24 무비 시리즈, 24hours 무비 시리즈로 또다시 만나서 이야기를 또 나눌 수 있어서 더욱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함께 하셔서 기분이 굉장히 좋으시죠? 네. 다들 이걸 들고 계시느라 지금 정말 호응을 더 하고 싶은데 못하고 계신다는 느낌이 좀 받는데요. 여러분들 찍는 것도 되게 중요하시지만 오늘 함께하는 그 시간에 얼마큼 열기를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총 4개의 작품으로 되어 있는데요. S24 hours 시리즈라는 그 제목에 걸맞게 시작은 한낮에서 시작을 해서 굉장히 어두운 밤 새벽 2시로 갔다가 그리고 밤 9시로 갔다가요. 편의점 앞으로 가죠. 그리고 다시 아주 고요한 산사의 아침으로 가는 어쩌면 24시간을 함께하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4편으로 나눠져 있지만 사실 한 편으로 봐도 될 만큼 또 이어지는 방식으로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작품이기도 한데요. 어쩌면 고민시 배우의 Everything, Everywhere, 오래원수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작품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완전히 다른 캐릭터, 다른 장르 안에서 연결되는 이미지로 연기를 해본 경험은 굉장히 색다를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도 늘 다양한 장르 그리고 좀 여러 가지 캐릭터들이나 아니면 매력적인 캐릭터를 만나서 연기하는 걸 늘 꿈꿔왔는데 특히나 기존에 제가 항상 작업을 너무 해보고 싶었던 한준희 감독님이랑 같이 촬영을 해서 더 영광이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특히나 이번에 S24의 새로운 어떤 기능들이나 이런 부분을 느끼면서 촬영을 했던 게 사실 저희가 단 5회차만으로 촬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짧아서 너무 아쉬웠던 그런 촬영이었습니다. 위닝 9PM만 2회차 촬영을 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액션 장면. 정말 저렇게 다양한 얘기를 5회차에 끝냈다라니 정말 엄청난 배우의 등장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씨 들고 계신 S24로 문자 한 통이 도착했을 텐데요. 한번 읽어봐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말이 안 통해도 마음은 통할 수 있어. 이거 한낮에 한낮선 커피 맞죠? 네, 여러분들이 금방 보셨던 한낮에 한낯선 네, 카피가 떠오르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정말 사랑도 통일이 되나요 같은 영화의 제목이 떠오르는 그런 작품이기도 했고 개인적으로 로코 민씨를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았었습니다. 저도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좋았습니다. 네, 민씨 배우님의 어쩌면 또 사랑을 잃은 여자의 낙담과 그리고 또 약간 새롭게 설레이는 그 마음까지를 담은 그 표정 연기가 굉장히 또 인상적인 그런 작품이기도 했는데요. 이 영화 시작되자마자 매지컬 에어라인을 타고 갑니다. 감독님, 매지컬 에어에 어떤 특별한 뜻이 담겨 있나요? 이게 아무튼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24시간 동안의 이야기고 끝나지 않는 이야기처럼 좀 구성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첫 편에서의 어떤 약간의 어떤
마법 같은 순간 묘사하기 위한 것의 암시이기도 하지만 이 편 전체가 결국은 다 뭔가 약간의 마술 같은 마법 같은 순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 장면을 좀 해봤던 것 같습니다. 아까 로코민 씨 얘기했었을 때 미시배우님 굉장히 반가워하는 그런 장면의 느낌을 받기도 했었는데 이 비행기 타면서 굉장히 마법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사실은 여행에서 만나게 되는 그런 특별한 인연에 대한 꿈들을 항상 꾸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장면을 찍을 때 어떤 마음이셨는지 되게 궁금하고 또 함께 했었던 상대 배우와의 호흡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는 불어를 못해요. 그래서 이 얘기가 하고 싶은데 어떡하지? 라고 있을 때 근데 이 기능 한번 그냥 촬영 아직 안 하고 있는데 한번 써볼까 해서 선생님들 네, 너무 편리하니까 그걸 계속 얘기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어떤 소통에 있어서 불편함은 크게 없었던 것 같고 저보다 젊으셨어요. 네. 어떤 질문들을 이렇게 근데 굉장히 번역이 되게 금방금방 굉장히 잘 됐나 봐요. 네. 가능했던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 편리하게 애용했던 사실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어느 정도 그래도 영어 같으면 조금 알아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프랑스어는 정말 한 번 배우지 못한다면 전혀 못 알아들을 얘기라서 발을 밟고 있는지 아니면 나한테 지금 관심이 있는 건지 전혀 알 수가 없는데 그런 어떤 AI의 기능이 정말 빛나게 영화에 쓰였었던 그런 장면이었었던 것 같아요. 감독님 굉장히 수많은 나라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AI 기능 안에서 갤럭시 AI 기능 중에서 또 굉장히 많은 국가의 언어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프랑스 국적의 프랑스 언어를 쓰는 사람을 등장시켰던 이유가 있을까요? 약간 이게 아무튼 저희가 단편 영화하고 어떤 영화적인 그 감흥이나 클리셰들을 피하지 않고 촬영만 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단편이 짧은 시간 동안 무언가 어떻게 영화적인 순간을 만들지 했을 때 이제 아까 이제 화강 프로그램 말씀하시면 저희가 이제 만약에 이 작품의 뒤 내용이 있다면 그냥 저희 세대한테는 되게 익숙한 뭐 비포 선라이즈 같은 뉘앙스의 영화들처럼 길을 더 찍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그 자연스럽게 그 작품에 대해서는 중요한 언어이자 나라는 또 프랑스어도 하고 그렇게 해서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프랑스어의 편견일 수도 있지만 그 어떤 어감이나 딕션 같은 것들이 되게 좀 우아하다고 저는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프랑스어가 사랑의 언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프랑스 영화, 프랑스에서의 만남, 프랑스 로맨스 뭐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기 때문에 아마 그 짧은 어떻게 보면 짧은 영화 안에서도 충분히 설렘을 좀 느끼게 만들었던 언어였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영화에서 저는 굉장히 강력했던 그리고 강렬했던 장면이 호텔 예약증이었었거든요. 예약 변경을 할 때 우리 그런 일들이 진짜 많은데 전화해가지고 영어로도 사실 너무 힘든데 이거 프랑스어로 내가 또 심지어 지금 이 마음을 가지고 변경을 해야 되는 이 상황 같으니 되게 어려울 텐데 굉장히 자연스럽게 각각의 모국어로 대화를 하는 것이 가능한 시대. 갤럭시 AI 기능이라는 것이 이토록 발전했구나 굉장히 놀라면서 봤었던 그런 장면이긴 했는데요. 민시 배우님은 처음 시나리오 받아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특히나 또 여행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시다 보니까 되게 유용한 기능처럼 느껴지시긴 했을 텐데. 네, 사실 제가 가장 이 새로운 기능 중에 마음에 들었던 기능이었었고 왜냐하면 저는 여행을 갔을 때 번역기를 되게 자주 사용하는 편이고 늘 필수 그 부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늘 약간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던 게 전 비행기 안에서 사용을 하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끔은 외국 항공을 이용할 때나 이럴 때 한국 승무원분이 안 계실 때 그럴 때 제가 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약간 답답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럴 수가 없어서 근데 이번에 이 기능 자체가 비행기 모드에서도 가능하다라는 걸 알고 저는 너무 그게 저한테 가장 크게 와닿았던 그래서 앞으로 제가 여행을 갈 때나 이럴 때도 아주 유용하게 잘 사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진짜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걸 이 영화를 통해서 느끼게 됐었던 것 같아요. 사실 감독님 처음에 이 영화
영화에서도 스노우볼이 등장을 하고요. 네. 뭔가 끝에도 스노우볼이 또 다시 등장을 합니다. 스노우볼이라는 이 물건을 이 영화에 배치하셨던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요 4편이 아까 처음 말씀 주셨던 것처럼 계속 이어지고 그리고 이제 1, 2, 3, 4편이 아니고 결국은 모두가 1편일 수도 있고 모두가 2편일 수도 있고 이게 저희가 액자 구조라고 하잖아요. 그 프레임 속에도 프레임이 있는 것처럼 사실은 그 스노우볼도 그 안에 사실은 인물들이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그 안에 그 다시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가 연결됐으면 좋겠다 하는 정도의 어떤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콘티를 할 때 조금 더 이 어떤 무드를 좀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골프를 써봤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우주적인 시선으로 또 이 얘기를 보고 또 그 안에서 또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 첫 번째 작품에서 두 번째 작품으로 이어지잖아요. 앞이 굉장히 판타지와 같은 그런 얘기인데 사실은 다크서클이 여기까지 내려와 있는 작가 공이신님께서 열심히 타이핑을 하는 노크 인 더 다크로 이어지게 됩니다. 새벽 2시라는 시간 그리고 소리라는 이 공포의 소재가 아주 절묘하게 사용됐었던 그런 작품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작품 안에서 어떤 소리가 있었는지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근데 이게 지금 중요한 건 새벽 2시에 이 소리가 들린다는 거죠. 네. 뭐 낮에 사실은 문을 두드리는 소리야 뭐 그렇게까지 무섭겠습니까? 뭐 그것도 좀 무섭기도 하지만요. 새벽 2시에 이런 소리가 들린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좀 너무 싫어요. 저는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사람을 가장 무섭다고 좀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서워서 네 그리고 저는 노크 소리 진짜 무서울 것 같아요. 이렇게 같이 들으니까 정말 또 더욱더 무섭게 들리는 것 같은데요. 다음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이게 무슨 소리죠? 네. 사실 어젯밤까지 글 쓰시다가 오셔가지고 타이핑 소리였는데요. 실제로 글 쓰는 저는 사실 이 시간에 이런 소리를 제가 내고 있다는 게 제일 무서운 소리이긴 한데 그렇죠. 네. 그 감독님도 그런 의미에서 넣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작가이시기도 하시니까. 또 도민 씨 같은 작가가 있다는 건 진짜 판타지죠. 네. 공부의 작가들이 뭐 이렇게 계실 테니까 네. 아무리 UV 코팅된 안경과 다크서클로 가려봐도 잘 되더라고요. 네, 그럼 다음 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이게 무슨 소리죠, 감독님? 문 긁고 있는 사실 진짜 이 청각적인 공포라는 게 굉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작품 하시면서도 이 청각적인 공포를 말하자면 관객들한테 제시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문 긁는 소리를 쓰신 이유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요 노크드 같은 경우는 원테이크 어떻게 이제 조율이 되죠. 물론 이렇게 이제 문 열고 나간 다음에는 몇 앵글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 거의 도련님께서는 거의 5분짜리의 이야기를 처음까지 한업의 연기를 계속 하면서 사실 여기 나오는 모든 사운드들은 다 후반에서 뮤신실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 소리들이 정말 들렸다기보다는 들린다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연기를 했어야 됐어요. 연극이어서 5분짜리 연극이어서 하는 것처럼 계속 반복해서 5분짜리를 한 10번 정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런 소리를 들으면 이렇게 연기를 해야 뭐 이런 분들 찾으시기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더 저희도 상상이 예전하면서 좀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들리지 않는 소리를 들리는 것처럼 연기하는 고민씨 배우가 여기 제일 무서운 사람인 것 같아요. 배우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 마지막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귀여운데? 네? 그렇지 않아요? 우리 고양이 소리? 네, 고양이 목소리입니다. 하지만 홀로 새벽 2시에 방 안에 있을 때 이 소리가 들려오면 과연 귀여울까요?
시간이 더 중요하죠. 그렇죠. 네. 정말 고미시 배우는 어렸을 때부터 되게 좋아하는 장르가 영화 장르가 있으셨죠? 네, 공포 영화 참 좋아했습니다. 네, 가장 좋아했던 영화가 공포 영화였어요. 네, 그래서 이 편을 찍을 때 굉장히 또 신나하면서도 좀 찍지 않으셨어요? 네, 저는 다 재밌었고 그리고 일단 여러 가지 상황에서 주는 재미도 있지만 알 수 없는 뭔가가 치는 이 타이핑도 되게 좀 신선했던 것 되게 같아요. 힘들고 하셨잖아요. 이게 아니고 뭔가 네, 사실 이런 연기는 해본 적이 없거든요. 어떤 들리지 않는 소리나 이런 타이핑을 치는 누군가가 약간 이런 걸로 공포를 느끼는 이런 연기를 가장 좀 디테일하게 감정선을 나눠서 해본 거는 처음이라 저도 나름 되게 신박하고 즐기면서 촬영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도 사실 유튜브에 이게 풀 버전으로 4편이 다 붙어 있는 작품이 있고 하나하나 띄워져 있는 게 있는데 이렇게 보다가 이건 내일 아침에 봐야겠다라고 생각해보고 따로 떼어서 또 보게 됐어요. 좀 무섭더라고요. 정말. 근데 이번에 도크 인 더 다크 같은 경우는 나이토그래피 기능을 굉장히 잘 활용했었던 그것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은데 감독님 이 기능을 공포와 연결시켰었던 어떤 이유가 있으셨나요? 직관적이었던 것 같아요. 단편 영화라고 하면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 자체가 길지 않다 보니까 어떠한 인물의 서사를 쌓는다가 사실 조금 어렵고 그래서 직관적으로 어떠한 그림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한것 같아요. 저희는 아무튼 요 기능을 가지고서 무언가 어떤 순간에도 되게 그 사람의 눈만큼 아무튼 정확하게 보일 수 있는 렌즈 카메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저희는 찍었었고 정확하게 진실을 봤을 때 되게 귀여운 그냥 저건 모양가만이 있는 건데 뭔가 알고 보면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계속 그러니까 이 단편을 만들면서는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계속 어떤 것들이 정확한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정말 그 나이토그래피를 저희 찍으면 실제로도 그 나이토그래피 기능을 가지고 모험을 찍었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뭔가 선명하게 그렇게 보여주는 게 있어가지고 감사하면서 찍었던 것 같고 여러분들도 그 선명함을 사실 이미 눈으로 보셔서 확인을 하셨으니까 나이토그래피의 기능이 정말 영화로도 구현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뛰어나다는 걸 확인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이 아까 굉장히 귀엽게 들은 소리가 바로 고양이 소리였는데 고미시 배우님 고양이 나비와 함께 촬영 어떠셨나요? 제가 고양이를 되게 좋아해요. 강아지도 좋아하고 근데 고양이를 안고서 촬영을 해본 것도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이 고양이가 한 3초 정도는 되게 얌전하게 있다가 제가 움직이면 이 고양이도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조금만 더 버텨줘!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제 손등에 추르를 이렇게 발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고 있으면 고양이가 추르를 먹으면서 얌전하게 있을 수 있게. 네. 고양이 장인으로. 네, 그렇게 안고 있는데 그 고양이, 작은 고양이의 너무 심장 박동 소리가 가장 가까이서 느껴졌던 그게 너무 귀여웠어요. 이제 알겠네요. 아까 그 무섭게 우리 귀에 들렸었던 그 고양이 소리를 귀여운 소리로 네, 저는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건 그때 그 심장 박동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사실 이 에피소드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약간 기생충에 이정훈 배우가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특별한 약간 오마주 같은 걸 담으시기도 하셨나요, 언니? 오마주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었는데요. 네. 저 찍으면서 비슷한 느낌이 들 수도 있겠는데 싶었어요. 사실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 도끼다 그는 거의 고민시 배우밖에 안 나오죠. 나머지는 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는 사운드로만 알려져 있는 거여서 근데 이제 그래서 실제로 밖에서 지금 어떤 배우들 섭외해서 찍었는데 찍다 보니까 그렇게 느낄 수 있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게다가 그
방을 다시 차지하는 새로운 어떤 영혼과 고양이의 영혼 같은 것들이 아까 감독님 말씀하셨듯이 해석하기 되게 나름이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우리가 굉장히 사랑했던 어떤 영화의 부분들의 오마주 같은 느낌도 들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감독님 아까 나이토그래피 이야기 잠깐 하셨지만 기존 유저들 사이에서 갤럭시 유저들 사이에서는 진짜 나이토그래피가 어디까지 구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크단 말이죠. 감독님 보셨을 때 직접 촬영을 해보셨을 때 이 뭐랄까 실사용국이 뭐랄까 가장 큰 어떤 지점들이 무엇이었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저 커트를 찍을 때 실제로 정말로 이제 망원을 이제 땡겨가지고 찍고서 하긴 했었는데 거기서 저희가 뭐 콘서트에 가서 이제 너무나 사용이고 이랬던 건 아니지만 굉장히 선명하게 찍히는 거면서 저희 촬영팀이 마찬가지고 조명이 마찬가지고 되게 놀랬었거든요. 뭔가 이제 어떤 라이트나 뭔가 암을 더 만들기 위해서 S분이 아니라 이 기능을 가지고서 촬영을 진행해서 했는데 충분히 원했던 정도의 결과치를 만들 수 있어가지고 저는 충분히 되게 많은 분한테 좋은 기능으로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지금 밤이나 굉장히 어두운 실내에서 손떨림도 보정을 해주고 그리고 빛 끌림 이런 걱정도 없이 안정적으로 줌 촬영까지 가능하게 된 이 기능이 바로 나이토그래피 기능인데 여러분들도 갤럭시 AI 기능을 어서 체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체험할 수 있는 또 밑에 공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영화를 끝까지 보다 보니 이게 사실 공포 유튜브 콘텐츠였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 또 이어지는 편의점 엔딩씬을 통해서 위닝 9PM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 오신 분들 게임 좋아하세요? 네. 게임 감독님 혹시 추천하실 만한 게임 있으세요? 추천하는 게임들이나 저는 퍼즐 게임 많이 하거든요. 현장에 있을 때도 지적이야 뭔가. 아니 그냥 그 캐릭터씨나 이제 뭔가 그 퍼즐 게임을 하잖아요. 계속해요. 뭔가 고민이 많이 있거나 멍 때리거나 8,400몇까지 했는데 밥만 먹고 그냥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배고프다가 그러고 있고요. 그렇게 고의 유일한 게임에 있는 것은 진짜 좋아요. 네, 이 위닝 나이피엠 같은 경우는 그 유튜브 댓글이 저도 어제 쭉 이렇게 보는데 정말 댓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계셨던 지분이 진짜 높으신 분이 계십니다. 누군지 아시죠? 모르세요? 여기 페이커요. 맞아요. 배상현님께서 여기 이야기를 또 안 해볼 수는 없겠습니다. 감독님, 캐스팅 비하인드가 있으세요? 저희가 어떻게 이분은? 이게 아무튼 저희도 당연히 이제 너무나 유명한 분이시고 사실은 이 에피소드에서 사실 이 게임으로 이루어진 에피소드다 보니까 상식적으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액자 구조이고 그렇다면 이번에는 민시가 게임 속 인물처럼 보일 수 있지 않나? 그다음에 상식적인 부분마다 있긴 해야 될 것 같고 다행히도 이제 원래 또 이제 삼성과 또 연기하셨던 게 있어서 페이퍼님께서 저희가 조금 시간을 조금 할애받아서 되게 짧은 시간이지만 촬영을 할 수 있었어요. 되게 저희로서는 되게 뭔가 또 아무튼 마지막에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역할로서의 기능을 구할 수 있어가지고 감사합니다. 고미지 배우님, 페이커님이 출연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저는 그래서 감독님한테 진짜요? 그럼 저 같이 촬영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예요? 저 같이 촬영하는데 언제요? 했는데 이미 다 찍었대요. 저는 아직 한 번도 촬영을 아직 시작하기 전인데 스케줄 때문에 맨 처음이죠. 네, 그래서 좀 없는 거군요. 네,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저도 이제 완성본으로만 이렇게 나오신 거구나 하고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제가 나중에 쇼프우연 이 영화 속에는 페이커님께 전해진 페이커님이 타시는 1+1으로 전해진 이 초코우유 아이템 덕분에 민시의 세상은 흑백에서 컬러로 변하게 되고 그러면서 스테이지 미션을 계속 거듭하게 되는데요. 근데 오히려 현실과 게임 속이 이렇게 바뀌면서 현실을 이렇게 흑백으로 놓고 게임의 세계를 컬러로 설정하셨던 이유가 있으신가요?
계속 변주를 좀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게 아무튼 화려한 어떤 액션이 시작될 때부터가 뭔가 컬러라면 사실 이제 이 알바생 인식의 어떤 일상 자체는 조금 더 무겁고 모노톤 같은 기분이 들면 이 짧은 단편 안에서 뭔가 계속 짧은 단편이니까 더 끊임없이 보시는 분들이 좀 지루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 조연에서 그런 것도 있었었고 계속 무언가를 뒤집거나 바꾸거나 이끌면서 가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앞에 흑백 속에 민씨는 주눅이 들어있다면 컬러 속에 민씨는 주먹을 휘두르고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 복싱을 하고 두 번째 대청소를 하시면서 검술 액션을 보여주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스위트홈 2에서보다 훨씬 진화한 생각체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액션 연기 어마어마하셨죠? 날아다니시던데요. 저는 이 또한 이렇게 제가 액션을 사실 이렇게 하게 될 줄도 몰랐고 분명히 감독님께서는 이제 처음 시나리오를 이렇게 딱 주시면서 액션 파트 하루면 액션 스쿨에서 배워서 금방 찍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액션 스쿨 가서 그래도 열심히 해야지 했는데 4시간을 하루 만에 4시간 동안 그 합을 다 외워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위트홈을 촬영하면서 액션 스쿨을 그래도 꽤 오랜 기간 몇 개월 동안 다녔는데 하루 만에 그 합을 외우면서 그래도 한계를 뛰어넘는 무언가를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또 다른 어떤 걸 생기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액션 스쿨에서 열심히 배우고 그 영상을 찍어서 또 보내드리고 현장에서도 이틀에 걸쳐서 촬영을 하면서 진짜 제 한계를 극복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근데 너무 결과물이 만족스러워서 제 몸이 어디 하나가 부러지더라도 전 하겠다 약간 그런 마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네. 감독님 그걸 옆에서 지켜보시면서 엄청 놀라셨다고 들었어요. 그날 제가 제일 많이 했던 말은 저희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저 괜찮아요. 데이트 갈 때마다 한 번 더 할까요? 괜찮아요. 저 괜찮아요. 계속 그랬던 거예요. 새벽 3시 정도에는 그냥 오시자마자 제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더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거의 진짜 혼신을 다 하셔가지고 진짜 근데 약간 저한테 이게 약간 장편 영화나 혹은 뭐 시리즈에서 준비를 길게 했던 게 아닌데 짧은 프로젝트였음에도 불구하고 저 말고 같이 했던 모든 스태프들 되게 감동했어요. 이렇게까지 열심히 대역분들이 소화할 수 있는 장면들을 본인이 하시면서 뭔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누구든지 동물 풀려 계셨지만 할 수 있어요. 공공은 풀려있지만 주먹은 멈추지 않는? 정말 그 느낌도 정말 마지막까지. 아니 근데 제가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현장에서 스태프분들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날씨가 되게 추웠는데도 불구하고 내색을 그 어느 한 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나라고 그러면 안 되겠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 그래서 네 그냥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실의 어떤 배우를 보시는 이거는 생각해봤어요. 네. 아까 감독님은 모바일 게임 중에서 캔디 크러쉬, 퍼즐 게임 이런 거 많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관객분들은 혹시 이 두 분에게 추천하고 싶은 모바일 게임 혹시 있어요? 갤럭시 S20 오. 배우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 S24 하면 대박인 모바일 게임 하나 여기서 추천해드리고 가겠습니다. 바로 포켓몬고입니다. 얼마 전에 여기 삼성 강남에서도 포켓몬고 팝업 스토어가 운영이 되었습니다. 영원하시죠 우리의 포켓몬. 배우님 좋아하세요? 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렇다면 이제부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게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AI 게임이잖아요. 네네 맞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문제를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게임